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가 갑자기 회생 절차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일 수밖에 없겠죠. 대신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리스 부채 제외한 금융부채가 무려 2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자금난이 좀 눈앞에 닥쳤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지금 유통업계도 굉장한 어떤 이 자금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의 오프라인 매출 증가, 부채 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일시적인 신용 등급이 하락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생 절차 신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홈플러스 이 차입금 의존도가 60.3%를 넘어가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1408%.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최대 주주가 어디냐? 바로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입니다. 2015년도에 지분 100%를 사들였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점포 매각으로 인수금융을 상환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MBK가 어디와 지금 이 대립각을 펼치고 있느냐?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MBK 영풍 그리고 고려아연. 지금 채무 보증 문제로 이 경영권 상당히 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어느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건가? 굉장히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MBK와 영풍 그리고 고려아연 쪽에서의 이 경영 문제, 지분 획득 문제,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미국 상원 의원이 중국이 MBK를 통해서 고려아연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또 보도도 나왔었고요. 그만큼 이 고려아연이 인디움을 생산해서 상당히 방산이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어떤 이 학금들을 수출을 해왔는 그런 어떤 한국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이 수출 핫 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국의 어떤 영향권 안에 또 들어가면 상당히 미국 쪽에서도 껄끄러울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또 이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아연이 굉장한 어떤 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MBK 파트너스가 또 고려아연과의 어떤 경영권 분쟁, 또 지분 획득 문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지금 고려아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MBK가 100% 지금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까지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도만 해도 순차입금이 6조 정도, 근데 수익성이 좀 부진을 했었고, 돌파구를 찾는 와중에 2024년도 역시도 8천억 정도의 차입금, 차환 합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홈플러스가 현장 영역에 있어서 수익금이 수익 현실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이 지표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금난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었죠. 근데 단기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차입금을 차환하면서 그런 자금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뭔가 좀 치고 나가는 듯한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회생 절차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법률 관계를 통해서 이 채무자가 다시 이 기업 회생을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구도에서 보면 선제적 대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회생 절차라는 이름 자체가 파산과 또 연관되는 그런 어떤 측면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국내 유통업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도 지금 삼부토건이 지난달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중견건설사고 상당히 건설 쪽에서는 잔뼈가 굵은 곳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도 부채가 문제였어요. 838%.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대부분의 이 자금난이 부채 때문에 문제인데, 그 부채 수준이 800%에서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1400%까지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돈이 돌지 못하는 기업은 넘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줄도산격인 어떤 그런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신동아 건설이 연초에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했고요. 대저건설 마찬가지고 삼부토건, 인간건설, 대우조선 해양건설까지도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건설사들까지도 상당히 지금 엄청난 기업 자금난의 위험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국 경제 체질 자체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어떤 붕괴 수준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공포감도 느낄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롯데건설도 본사 포함해서 1조 원의 자산 매각을 지금 추진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현금 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 건전성 강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뭐 롯데건설 그룹 유동성 위기 가능성 계속해서 올라오는 바람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롯데건설이 굉장히 자사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공격적으로 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을 지금 쳐왔는데, 지금 뭐 현금 확보 적기 판단, 본사 등 매각식 부채 비율 뭐 150% 정도로 낮아지는 어떤 수위로 가기 위해서 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내놓으라 하는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기업의 지금 분위기는 쎄한 느낌 그대로를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롯데건설은 그룹 전반에 걸친 채무 구조 개선, 뭐 자산 효율화, 뭐 이런 어떤 기치를 뭐 내걸면서 재무 건전성 악화를 벗어나는,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겠고요. 자, 이렇게 기업이 지금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건 결국 결착되어 있는 은행권의 자금 문제하고도 딱 결부가 돼 있죠. 은행이 지금 기업의 뭐 대출을 천문학적으로 해주고 그 자금 회수를 못하는 연체, 굉장한 어떤 수준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국내은행 신규 연체 채권 규모도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연체율 변동 추이도 계속적으로 뭐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은행이 뭐 부실 채권 정리 뭐 가속적으로 뭐 페달을 밟아서 빨리빨리 해야지 현금 환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또 시장에서 담보로 잡아놓은 어떤 이 채권들을 제대로 털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국내은행의 지난해 말 원화대출 연체율 뭐 전월 동월 대비 0.06% 정도 상승할 정도로 지금 금융권뿐만 아니라 이금융권마저도 지금 이렇게 기업이 어렵게 되면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굉장한 어떤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결국 극도로 약화된 경제 체질의 본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결국 이 모든 악영향은 고스란히 한국의 자본 자산 시장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고요. 부동산에 현실적으로 지금 70% 이상의 국민의 돈이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아파트 시장에 과열 현상으로 뭐 부채라는 형식을 통해서 딱 고여 있는데, 이거 황금성 결여로 인한 외부 여파의 가치 파괴 현상이 본격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잔액, 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뭐 홈플러스, 또 뭐 삼부토건, 신동아건설, 롯데건설 등등등 대형, 중소형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뭐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건 결국 연체율이란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145조 그리고 130조 수준으로 지금 이 대출 잔액이 쫙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기업은행이 뭐 기업은행은 웬만하면 역성장이라는 게 없는 그런 은행 아닙니까? 뭐 엄청난 수익을 계속적으로 거둬들인 그런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뭐 4분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0% 정도 떨어질 정도로 급격한 타격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기업 환경 자체, 그리고 그 기업과 연결된 결착된 은행의 자금, 그런 어떤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고스란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남 3구가 지금 뭐 들썩들썩거린다, 집값 절대로 서울 신축은 떨어지지 않는다, 쉴드를 쳐도 실질적인 매물 현황만 보더라도 지금 집주인들이 지금
뭐 탈출구를 찾느라고 뭐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94,000건, 92,000건, 거의 뭐 3월에는 10만 건 정도 매물 증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뭐 신고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손절 현상, 거래 절벽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착시 현상에 가깝다는 보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강남 3구가 뭐 서울 전체의 집값을 견인할 것 같아도 저희가 초반에서 본 것처럼 절대적으로 기업 환경이 악화되는 그런 수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상반기 이후로 하반기까지 정말 아파트 시장은 거의 뭐 악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대조정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체절명의 자본시장 분위기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자산시장이 지금 착시 효과, 일시적 반등이다 상승이다 뭐 최고가다라고 하고 있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일시적 단기적 기대치와 호가세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저점 궤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오르고 호가로 버티는 곳도 있겠지만 이게 지구력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지금 기업이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뭐 어찌 보면 반대 측면에선 무주택자에게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골든벨을 울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찾아올 수 있겠고요. 대외적인 측면을 보자면 중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은 지금 10% 추가 관세 더 부과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20%로 인상을 하게 되는데 미국 시간으로는 4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3월 5일 대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10포인트 플러스 10포인트 예고한 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모두 20%로 올라가게 되죠. 결국은 중국과 해결해야 될 문제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어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건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관세가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중국 역시도 뭐 10% 관세 개시에 반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중간에 끼어있는 한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휘청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 제조업 위기 뭐 분명히 관세 영향으로 찾아오게 되겠고 당연히 뭐 제조업 위기가 뭐 터지게 되면 고용 한파, 디플레,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스란히 한국이 거의 뭐 역풍을 맞을 정도의 어떤 경제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이 느껴질 그런 어떤 상황이 2025년도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강점으로 꼽히는 제조 부분, 굉장한 어떤 타격을 받게 되고 고스란히 도미노 현상으로 한국 제조업 역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디플레이 영향은 고스란히 또 한국이 떠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 모든 금융과 자본시장의 위기는 한국 자산시장, 특별히 아파트 시장, 그렇게 고공행진했던 어찌 보면 거품이 껴있던 그 가치들이 일시적으로 붕괴할 가능성 높겠고요. 지금 경기권, 인천권 집값 심상치 않아요. 서울이 계속해서 오른다고 지금 밑불을 떼고 있지만 촛불에 가깝게 그냥 바람만 훅 불면 그냥 꺼질 가능성 높습니다. 지표와는 완전히 다른 현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상간에 동탄, 하남, 시흥, 파주, 수원 대체적으로 일주일 상간에 4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도 있고 3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죠.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3억 4천 그리고 청라 2억 5천 정도 하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뭔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늘 틈새를 보시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무순위 줍줍 지난번에는 3, 4, 5, 9, 132제곱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3, 4제곱과 5, 9제곱 조금 이 분양가에서는 몇 년 전 분양가이기 때문에 접근할 만한 또 가치가 있죠. 3, 4제곱이 6억대 그리고 5, 9제곱이 13억대 지금 3, 4제곱이 13억 2천에 거래가 되었고 매물이 14억 8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갭이 느껴지는 그런 가격이죠. 그리고 5, 9제곱이 13억 2천 5, 9제곱은 지금 25억까지 가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무순위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로 따지면 15평, 25평은
11억 정도 하고 있고요. 뭐 전세로 잔금 치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번에 3, 4제곱과 5, 9제곱 나오면 조금 유심히 딱 들여다 보셨다가 한번 뭐 못 먹는가 뭐 찍어나 본다고 그런 식으로 뭐 부담 없이 뭐 도전을 하셔도 충분히 뭐 당첨이 되면 뭐 엄청난 럭키죠. 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틈새와 우회로를 찾는 또 가장 좋은 또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들여다보시고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홈플러스가 상당히 지금 뭐 자금난 때문에 기업 회생 절차 시도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지금 이 한국 기업의 이 분위기가 정말 위기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를 계속적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건설업계도 마찬가지고 대형 건설사들도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대외 변수, 미국의 변수와 중국의 변수가 한국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운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